안녕하세요. 산림 측량 및 GIS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산림 측량의 실제 중에서 토탈 스테이션을 가지고 하는 측량, 우리가 이제 광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이제 각 측량 하고 있었죠. 원래 토탈 스테이션 측량도 각 측량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제가 이제 분리를 했어요. 아마 교재에서도 분리가 돼 있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트래버스 측량 이야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각형의 내외각의 합했고, 방위각 계산하는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각 조정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거, 경거 계산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래버스 조정하는 법까지 제가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에도 예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안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추천드렸던 학문사에서 나왔던 산림 측량학이라는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한 번쯤은 좀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토탈 스테이션도 각 측량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따로 이렇게 챕터를 분할한 이유는 이제 각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는 각만 측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우리 손으로 좌표 계산을 하고 각과 거리를 측정해서 좌표를 계산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자동화가 돼서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탈 스테이션 혹은 광파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장비 사용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파거리 측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EDM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망원 렌즈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나 그러니까 아니면 광을 이용하는 그런 이제 측정기가 거리와 거리 관측과 그다음에 앞 시간에서 했던 디지털 데오도라이트죠. 트랜식보다 좋아졌죠. 정밀한 각을 관측하는 장비가 됐는데 여기서 이걸 이제 디지털화 해갖고 더 정밀하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눈금을 따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이제 3차원 위치 결정, 우리가 이제 기준점 측량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또 전자야장이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야장을 통해서 생성된 측정을 이제 CAD와 연결하면 지형도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도면 제작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전까지는 시공 현장이나 측량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비가 지금 말씀드리는 토탈 스테이션 혹은 광파기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장비는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려다 보니까 정밀한 거리 측정을 위해서 반사 프리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사 프리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모든 물체의 면에 레이저를 주사를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무타격 방식, 이런 형태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1971년도에 스웨덴의 지오드미터사에서 최초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EDM, 전자거리 측정기, 그 다음에 데오도라이트, 각관측 장비, 그 다음에 전자야장을 합친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탈 스테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에서는 그냥 광파기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토탈 스테이션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측점수가 많고 측점의 좌표까지 필요하거나 아니면 복잡한 지역을 관측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B, C 이렇게 세 지점의 각을 관측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장비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임도 측량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은 지점에 대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이 측정을 다 야장에 기입을 해서 종이 야장에다 기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이러면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탈자라든가 아니면 오기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이런 토탈 스테이션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슛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조준하고 슛, 조준하고 슛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바로 저장이 되니까 이제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컴퓨터로 옮기면 바로 이걸 또 도면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뭐 제 회사마다 이제 제품이 다르긴 하지만 그 각 제품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계가 됩니다. CAD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점을 만들어줍니다. 선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기 굉장히 편안해지죠. 쓰는 복잡한 지형에서 관측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노선 측량이라든가 용지 측량, 중심선 측량, 종횡단 측량 등의 정보 입력이 굉장히 용이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자야장이 달려있다고 했죠.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야장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보던 그 디지털 화면들이 토탈 스테이션도 진화를 하면서 화면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 숫자만 나왔었는데 요즘엔 도면까지도 화면에 표시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타블렛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점을 찍으면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 와이파이를 통해서 바로 스마트폰 앱에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런 이제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부착된 기능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코드 모듈을 이용해서 기록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장 버튼 누르면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점을 찍을 때마다 저장이 되고요. 또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뭐 그 잡이라든가 워크라고 그래갖고 하나의 이제 그 모듈로 저장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카테고리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것들을 나중에 뭐 점을 오늘 찍은 것도 있고 어제 찍은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측량 장소나 이제 측량 목적에 따라서 네,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때 뭐 쉽게 얘기해서 충북대학교 농대 앞에 잔디밭을 측량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워크나 아니면 잡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오늘 하다가 내일 가서 기준점만 맞춰서 다시 연결해서 다른 데를 찍어도 충대 정문에 대한 자료는 그 워크만 가지고 오면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높은 정밀도와 설계 공정의 간소화로 시간이 절감됩니다. 그죠?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됩니다. 물론 정밀도가 높을수록 장비의 가격은 비싸지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정밀한 ppm 단위죠. 그래서 뭐 우리가 1000분의 1mm 단위 이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각도도 굉장히 세밀하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장비들이 아주 미세한 각을 측정을 못하다 보니까 반복 측정을 통해서 그 세부 각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에서 B 지점을 측정을 할 때 A에서 B 지점을 각을 잴 때 우리가 이제 단측법 있고 뭐 다회법 있잖아요. 한 번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2번 다시 오죠. 3번 4번 이런 식으로 5번 뭐 6번 이렇게 오면은 전체 6번 측정을 해서 6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잴 수 없는 미세한 각이 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에게 신속 정확한 도면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프로그램들이 연결이 될 때 문제인데요. 뭐 지금 학교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즘 컴퓨터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해서 USB 포트밖에 없죠. 근데 이제 과거엔 시리얼 포트나 뭐 패러럴 포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교에 가지고 있는 토탈 스테이션 장비 같은 경우는 패러럴 포트를 시리얼 포트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환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메모리 카드라든가 제품에 다 이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나와서 그냥 메모리 카드를 뽑아서 우리가 USB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활용해도 되는 이런 형태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업의 전산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모든 측정 값은 좌표 각 거리가 모두 아까 저장된다 그랬잖아요. 네, 원하는 대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PC급이에요. 소형 PC급 CPU 칩이 들어 있어서 뭐 야장이 거의 필요 없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야장 사용법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예전 같으면 뭐 F1, 그러니까 그 기계를 켜고 뭐 F2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두 번, 그 다음에 다시 뭐 F1, 그 다음에 F4 뭐 이러면은 그냥 뭐 그 측정이 끝나는 이런 형태도 됐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되는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자야장이 있어서 안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작업을 통해서 계산된 시공 측정 좌표. 우리가 이제 컴퓨터상에서 CAD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이제 측량이나 아니면 설계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점을 PC에서 광파기, 토탈 스테이션으로 보내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현황 측량 프로그램과 호환해서 현장 도면을 자동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외부에서 측량한 걸 갖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가지고 들어왔던 걸 다시 내보내서, 그러니까 안에서 작업한 걸 내보내서 현장에다가 측설을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제품들 사진들인데요. 뭐 지금 학교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 오른쪽 제일 아래 이 제품이 여러분들 트랜싯입니다. 아주 구형 장비죠. 망원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반 하반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눈금을 직접 읽었어야 됩니다. 이제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오도라이트였어요. 디지털 데오도라이트입니다. 화면이 있죠. 이제 디지털 화면으로 나와서 측정하기는 편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거리 측정이 안 됩니다. 이제 위에 4개 같은 경우는 망원경이 굉장히 두껍게 생겼죠. 레이저 거리계가 달려있다. EDM 장비들이 달려있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도 다 이제 점점 이제 신형으로 올수록 화면이 커져요. 이 디지털 화면도 커지고 점도 표시할 수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뭐 왼쪽 아래가 거의 최종 진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는 뭐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야장은 스마트폰이나 타블렛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냥 슛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를 일정 간격으로 움직이면서 스캐닝하는 일종의 3D 지형 스캐너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보통 제품들은 회사에 따라서 전통적인 색깔들이 조금 나눠지기는 해요. 그래서 뭐 트림블 같은 경우는 노란색, 아주 정말 밝은 노란색이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탑콘이 조금 칙칙하지만 뭐 거의 노란색 계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끼아 같은 경우가 연두색이나 파란색 계통으로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게 펜탁스 제품일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고요. 뭐 펜탁스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저가 제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만 뭐 대부분 측량에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뭐이 중에 고가를 따진다 정밀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장에 어떤 기능들이 들었나 또 하나 뭐 요즘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1인 측량이 가능하죠. 그래서 장비를 세팅해 놓고요. 제가 리모컨만 들고 현장에 이제 그 반사 타겟을 들고 현장을 이동하면서 제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서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저를 얘가 쫓아와서 자동으로 그렇다고 삼각대를 들고 얘가 따라오는 건 아니겠고요. 그죠? 방향을 쫓아와서 각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위치를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만 산림 측량에서는 조금 위험하죠. 뭐 솔직히 몇십 미터에서 한 100미터 정도 떨어져서 산에서 내가 측량하고 있는데 저 혼자 밑에 와서 누가 삼각대하고 광파기를 들고서 그냥 간다 그러면 전 잡으러 내려가기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단점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서 측량은 가능한 이런 제품들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소끼아 제품이에요. SET330 시리즈인데요. 오른쪽 위에 같은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 제품도 이제 그 구형에 좀 들어가는 제품이긴 한데요. 그래서 손잡이부터 시작을 해서요. 위쪽에 이제 손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잡이를 빼내고 그 위에다가 GPS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보조 측량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제 손잡이 고정 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고 표시 마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렌즈, 망원 렌즈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라 그럴까요? 10번 같은 경우는 대물 렌즈 쪽이고요. 2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접안 렌즈 쪽이 될 겁니다. 대안 렌즈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뭐 초점 조절 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평 조절, 요거는 수직 이제 조절 나사고요. 요 오른쪽 아래 1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평 조절 나사, 수평 고정 및 조절 나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컴퓨터랑 연결하는 케이블 꽂는 구멍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똑같이 그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데오도라이트나 트랜식 같이 하반은 수평 조절 나사로 조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구심을 맞출 수 있는 장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번 시리즈죠. 여기에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17번 구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보면 네, 정확하게 여기 중심에 이제 바닥에 표시된 십자선이 보여요. 그래서 그 십자선에 정확하게 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부분의 명칭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던 키보드 부분인데요. 뭐 키보드는 당연히 전원키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이용을 합니다. 전원키를 그냥 이렇게 한번 살짝 누르면 켜져요. 그 다음에 전원키를 길게 누르면 꺼져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제품들은 지금 여기 그 소키아 같은 경우는 전원하고 밝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버튼을 눌러야 꺼지는 거죠. 하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펜탁스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지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키가 있죠. 조명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네, 화면에 LCD 화면을 이제 밝게 만드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레이저가 보였다 안 보였다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타겟을 향해서 레이저가 주사선이 나가는 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두운 데서는 보여요. 여러분들 아마 그 레이저 지식이 이제 많이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이제 레이저 빔 하잖아요. 뭐 그린 레이저, 뭐 레드 레이저, 블루 레이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강의실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선이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화면에 점이 보이는 거지. 근데 저희도 이제 측량하려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점이 잘 안 보이나 안 보이는 건 렌즈를 통해서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안경을 끼고 보시면 특정한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보안경을 끼고 보시면 선이 이제 보여요. 영화에서처럼 왜 그 뭐 스파이 나오는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담배 연기를 뿜거나 아니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하게 되면 먼지나 이런 가루 같은 거 뿌리면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면서 라인이 가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광이 그 파장대를 볼 수 있는 안경을 쓰면 보이게 되죠. 뭐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 안경 글쎄요 주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팔기는 해요 업체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이제 펑션 키들도 있고요. 조작 키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도록 나오겠습니다. 초기 제품이라서 지금 소키아 Z330 시리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버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 입력할 때는 이 화살표를 엄청나게 많이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버튼 눌러서 키면 이런 형태로 아마 화면이 되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여기 그 실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회사 로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 버전, 그다음에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화면들이 뜨고요. 잠시 후에 이제 측정 화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요. 측정 화면으로 넘어가면 지금 그러니까 F1 눌러서 측정 모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지금 아래 같은 형태가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측정 모드라고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거고요. S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S는 사거리, 그러니까 경사거리를 얘기해요. 슬로프 랭스고요. 그다음에 H는 horizontal distance입니다. 수평거리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S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사거리가 되는 거죠. H를 표시하면 이제 수평거리로 바뀝니다. 거리 선택할 때 이제 이걸 바꿔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V 같은 경우는 고저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ZA 같은 경우는 고도각입니다. 그래서 수직
연직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평에서부터의 각이고요. HAR은 우리가 수평각입니다. 우회각입니다. 호라이즌탈 앵글이 호라이즌탈 앵글이에요. 그래서 우회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좌회각, 우회각 하죠. 기준을 놓고 오른쪽으로 측정하는 각이죠. 네. 왼쪽, 오른쪽을 혼동하면 안 되죠. 한 번에 똑같은 방향으로만 측정을 해야 나중에 각을 정확히 구성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회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회각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즘 상수라고 그래갖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리즘 정수인데요. 마이너스 30, 0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무타겟을 쓰냐, 반사 시트를 쓰냐, 아니면 반사 타겟을 쓰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어집니다. 뭐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ppm은 기상부정 계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기부정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기압에 따라서 뭐 기압이 유난히 다를 때 측정할 때는 써도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사 방식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프리즘을 쓰냐, 시트 타겟이냐, 무타겟이냐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반사 방식을 선택해주면 요 개수 아까 PC 프리즘 정수도 자동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프리즘 정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빛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타겟에 맞고 돌아오면 0이잖아요. 근데 반사경 같은 경우는 안에 모든 빛이 모여서 다시 들어간 입사각과 똑같이 나오게 만들어주기 위한,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실제 그 폴대가 서 있는 지점보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보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이제 펜탁스 R200 시리즈에 들어가는데요. 조금 이제 중저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최신 나온 것 중에 이제 좀 중저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산림기사를 따시고 공학기술자 교육을 가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훈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임업인연수원 이런 곳을 가셨을 때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산림조합 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제 뭐 사용법을 제가 그 복잡한 사용법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모양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속기아 제품보다는 버튼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 제품보다는 이제 후대에 나온 제품, 신제품이죠, 이게 더. 근데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단순화 시켰어요. 그래서 구신기 같은 경우는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없죠. 대신 레이저가 이제 나갑니다. 아래로도. 그래서 바닥에 빛을 보고 맞출 수 있도록 아래로도 레이저, 거리도 레이저 이런 형태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분의 명칭은 다 거의 비슷해요. 대물 렌즈 있고 망원부에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운반 손잡이는 똑같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중경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제 제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는 뭐라 그럴까요? 그 일본 제품이었거든요. 펜탁스가 일본 건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느라고 원래 위아래 다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제품도 있어요. 한쪽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위아래 그래서 전시 후시 볼 때 양쪽으로 이제 기계를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서 뒤편을 볼 수 있게 이제 맞춰주는데요. 네, 이게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것도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표시창, 네, 이 판넬이 한쪽 면에만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양쪽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이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신계가 없어지고 레이저로 바뀌었다. 조금 더 정밀해지기도 했는데 이제 레이저보다는 오히려 구신경으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정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배터리를 하나 꽂는 제품이냐, 두 개 꽂는 제품이냐 이 차이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런 것들 컬러로 된 사진들을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키보드 화면입니다. 확대된 화면이죠. 그래서 처음에 켜질 때 이제 뭐 R202NS 시리즈고요. 펑션 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키는 마찬가지로 네,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명 키 있죠. 조명 키 마찬가지로 하면 조명을 온 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길게 누르면 레이저가 주사가 되는 게 꺼졌다 켰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 거리 측정하는 레이저 라인이 보이다 안 보이다 이제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능키 아까 말씀드렸고 조작 키에는 이제 레이저 구심 초록색 버튼 같은 경우 이제 바닥으로 레이저 구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헬프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명 키하고요. ESC 키를 같이 동시에 누르면 아마 헬프가 나와서 원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설명서를 보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면을 킬 때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좌측 하단에 파워 온 눌러서 키고요. 네, 파워 오프 눌러서 그냥 다시 한번 또 누르면 꺼지는 형태가 돼요. 처음에 로딩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뭐 이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자동으로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화면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화면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원래 모드 A가 있고요. 화면을 두 화면으로 이제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드 B 화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모드 A는 거리, 타겟, 그 다음에 0셋, 그 다음에 표시, 모드. 모두 F5번 누르면 이제 모드 A, B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F1, 지금 거리는 F1, 타겟은 F2, 0셋은 F3, 표시는 F4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드 전환은 F5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F5를 눌러서 모드 B로 넘어가면 다시 S 기능이 F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그 모드 A에서 F1을 누르면 거리 측정 시작 버튼이 되고요. 거리 측정이 돼요, 바로. 그 다음에 F2 타겟이죠. 시트 프리즘 무타겟을 선택을 하면서 오른쪽 위에 P-30 이게 바뀝니다. 뭐 P 0 이제 0으로 바뀌었다가 또 뭐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아까 ppm은 뭐라 그랬어요? 날짜가 날씨 보정하는 거나 뭐 이런 기압 같은 거 보정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0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지시하는 각을 0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연속 누르면 수평 각도가 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F4 같은 경우 화면 표시 방법. 지금은 이제 수평각 HDST, VDS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 A와 모드 B를 변환하는 건 F5 버튼 눌러서 넘어가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모드 B입니다. 그래서 S 기능은 응용 측량 기능입니다. 뭐 다양한 이제 측량 측설서부터 뭐 다양한 것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F2는 각도의 변환 기능입니다. 그래서 도, 퍼센트, 뭐 수평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쓰고요. 그다음에 F3을 두 번 누르면 수평각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지점에서 B 지점을 시준을 해서 A 지점을 0셋 하고서 B 지점을 F1 눌러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F3을 누르면 이 각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7도 23분 55초가 고정된 상태로 다시 A점을 시준을 해서 딱 하고 다시 C 그러니까 그 지점을 왔다 갔다 반복을 하면 점점 값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뭐 그 변경에서는 F4에서는 프리즘 상수라든가 온도, 기압 설정 같은 거 이제 변환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죠.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토탈 스테이션 종류라고 그래갖고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요. 원래 그게 앞에 왔으면 좋았는데 뒤에 있네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광파기 토탈 스테이션은 종류에 따라서 반사 타겟이 필요한 제품이 있고요. 이제 필요 없는 제품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뭐 산사태 난 곳을 측량하는데 그곳을 반사 타겟을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이런 무타겟 같은 것들이 훨씬 좋은데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반사 프리즘하고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하고요. 반사 프리즘, 시트, 무타겟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제품 두 종류로 아마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프리즘은 상수가 마이너스 30이고요. 반사 프리즘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아니면 두 번째 것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밀 측정을 위한 반사 프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 시트입니다. 이것도 상수는 0이에요. 이건 이 반사 시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특정 장소에다 고정으로 붙여놓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측량할 때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뭐 교량 같은데 이런 걸 붙여놓는다 그러면 교량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산사태 난 곳에다 설치를 붙여놓는다 그러면 네, 산사태 이후에 땅이 움직임이 있는지, 뭐 바위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뭐 그 옹벽이 네, 그 쓰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제 이런 반사 시트를 붙여서 사용을 하죠. 또 우리가 교량 같은 거 설치할 때 상판을 얹잖아요. 그래서 상판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달아놓고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타겟입니다. 무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 이건 마찬가지 0이죠. 그냥 어떤 면이든지 네, 찍어서 돌아오는 값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프리즘이나 시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가장 정밀한 거는 반사 프리즘, 반사 시트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무타겟이 조금 덜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원체 정밀하다 보니까 네, 큰 무리는 없을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우리가 ppm 단위로 합니다.